네. 이어서 4.11절은 TR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다단이 되겠습니다. 멀티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TR이 하나만 사용됐었죠. 네, 4.12절에는 TR이 이제 뭐 두 단 혹은 뭐 세 단 혹은 여러 단이 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혹은 뭐 TR의 개수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손쉬울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흔한 형태, 일반적인 형태의 앰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TR이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죠.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커패시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예, 커패시터는 DC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커패시터는 DC에서 오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끊어진 것 같다고 했었죠. 자, 그럼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죠?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싹 지우면, 딱 지웠어요. 그럼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끊어지고 끝이냐? 그럼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음? 커패시터 그럼 뭐하러 연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커패시터 역할은 DC에서는 끊어지고, AC에서는 AC 여기 신호를 그대로 이쪽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이걸 커패시터가 이거 끊어놓고 해석해도 똑같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DC는 이제 그 말 그대로 DC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이 켜지고 그리고 나서 과도응답, 과도기가 지나가게 되면 출연전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DC 값으로 이제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그 값은 이렇게 끊어놓고 해석했을 때 혹은 측정했을 때의 여기 값과 끊어놓고 해석했을 때 혹은 측정했을 때 여기 값 사이의 전압이 여기에 걸려 있게 됩니다. 뭐 어느 쪽이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자연히 여기 양단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 있으나 연결 안 돼 있으나 똑같은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지금 그라운드가 돼 있고 여기에 10V가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 2K, 3K, 3K, 2K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5로 하기 더 쉬울까요? 5V 하게 되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됩니까? 5V에 2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V가 되겠죠. 여기는 몇 볼트가 됩니까? 5에다가 3 더하기 2분의 2니까 당연히 2V가 되겠죠. 그죠? 자, 이 회로를 그대로 꾸며서 그대로 여기 5V 연결하게 되면 여기 3V, 2V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1V짜리 전화번호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이거랑 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전화번이 아니라 여기에 커패시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히 1V가 충전이 되고 그 상태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나 이거를 지우나 똑같다는 거죠. 예. 커플링 커패시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AC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똑같이 움직인다. 여기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똑같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AC 신호는 여기에 AC 신호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AC 해석을 할 때는 커패시터는 쇼트 시킵니다. 여튼 간에 지금 우리는 DC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DC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DC에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싹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회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네, 이렇게 끊어진 회로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요거 DC 해석 따로, 혹은 DC 설계 따로, 이거 DC 해석 따로, 혹은 이거 DC 바이오스 설계 따로, 따로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단점은 이제 주파수 응답에서 이제 단점이 생기는데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로우 커터 프리퀀시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2에서 주파수 응답을 배울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달링턴이 되겠습니다. 이 달링턴은 쉽게 생각하면 TR,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TR인데 TR의 베타가 매우 큰, 굉장히 큰 그런 TR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칩의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물론 TR을 실제로 이렇게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TR 형태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MPN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가 IB1이라 그러면 여기에 IC1이 흐르겠고 그것이 이렇게 해서 IE1이랑 같겠죠. 즉 IE1은 IC1은 베타1의 IB1이 되겠죠. 요 TR의 베타를 베타1, 베타2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IE1이 보니까 두 번째 TR에 들어가는 베이스 전류입니다. 그죠? 요게 IB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쪽 두 번째 TR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TR에서 보게 되면 IC2는 IE2는 베타2의 IB2가 되죠. 여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IB2가 요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1, 베타2, IB1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박스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IB1과 여기 나오게 되는 IC2와의 관계는 요만큼이 곱해지는 거죠. 만약에 각각의 베타가 100이었다고 하면 10,000배가 되는 거죠. 10의 4승배가. 그죠? 이만큼 베타가 굉장히 큰 그런 TR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BE도 여기 원래 이렇게 TR을 각각을 연결하게 되면 0.7V, 0.7V, 1.4V가 되겠죠. 정확히 1.4V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링턴을 사용하게 되는 그 TR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7V보다 훨씬 큰 전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달링턴 회로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큰 베타를 갖고 이렇게 좀 더 큰 VB를 갖는 그런 하나의 TR과 같다고 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싹 지우고 여기가 자 이렇게 되고 TR에 베타가 있고 VBE가 있는데 이 VB는 이렇게 좀 더 큰 값을 갖고 이 베타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값을 갖는 그런 TR 하나짜리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C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캐스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코드 회로는 5장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캐스코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캐스케이드 말고 이런 캐스코드가 왜 활용되게 되는지는
이 5장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자회로 2에서 frequency response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주파수 응답에서 이제 대역복, 앰프의 대역복을 다루게 됩니다. 그 대역복과 커먼 베이스가 매우 관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캐스코드라고 하는 그런 회로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DC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로가 활용이 되는가 보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런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DC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로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DC에서는 커패시터가 전부 다 오픈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오픈, 이것도 오픈, 여기도 오픈, 여기도 오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오픈된 회로, 커패시터를 오픈시킨 그런 회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측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가 회로, DC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C 등가 회로에 대해서 DC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D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회로에 대해서 DC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TR이 두 개가 있으니까 TR 두 개의 세 단자, 즉 세 단자가 모두 총 6개가 있겠죠. 그 6개의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하면 그러면 해석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R 두 개가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할까요? TR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C 해석에 대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너무 높다. 좀 더 좁게 해야 되겠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해서 왼쪽에는 TR1 오른쪽에는 TR2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베이스 단자의 전압, 즉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뭐 이런 식으로 표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가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런 회로를 꾸밀 때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TR에 이제 베타가 있겠죠. 여기 베타 1, 여기에 베타 2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에 베이스 전압이 TR의 베이스 전압이 이미터 쪽에 딸려 있는 것과 무관하게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베이스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 GB1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이 노드에 대해서 병렬이 되는데 이 저항이 이 저항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크면 그러면 이쪽 저항이 없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즉 여기를 끄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지금 2m에 있는 저항이 RE가 있죠. RE가.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RE가 있는데 GB1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베타를 곱한 것과 같죠. 그죠? 이게 GB1이죠. 이것이 이것이 좀 더 오른쪽으로 R3를 10배 한 것보다 더 크다 라는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의 베타분의 1인 여기 흐르는 전류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걸 I3라고 할까요? 여기는 IB1이라고 하고 IB1이 I3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I2와 I3가 거의 같다고 해서 쭉 거의 다 흐르고 조금만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해석해도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끄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른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를 안 지웠네요.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이 VB1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 전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IE1이 흐르죠. 이것이 IC1, 여기 흐른 컬렉터 전류와 같습니다. 이 컬렉터 전류는 여기 흐르는 IE2와 같고 또 이 I2는 여기 컬렉터에 흐르는 IC2와 같죠. 따라서 오른쪽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가 모두 IC1은 IE1은 IE2는 IC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와 이 전류가 다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베이스 전류는 이거를 베타분의 1배 하면 되겠죠. 베타 2분의 1배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2R의 베타가 거의 같다면 IB1과 IB2는 같겠죠. 왜냐면 IC가 전부 다 같으니까 그거를 베타분의 1배 한 이 전류도 다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류는 이 전류보다 훨씬 작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거의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류도 당연히 이 전류에 비해서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TR이 위에 있는 TR도 여기를 끄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I1도 이거랑 거의 같게 되고 이거랑 거의 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전류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의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여기를 끊어서 해석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회로에 의해서 VB1 첫 번째 TR의 베이스 전압 및 VB2 두 번째 TR의 베이스 전압을 볼트지 디비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이 가정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가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것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로부터 VB1 및 VB2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VB1은 VCC에다가 전체 저항 분의 이 저항이 되겠죠. 전체 저항 분의 이 저항. VB2는 여기가 VB2죠. 여기가 VB1이죠. VB2는 전체 저항분의 두 개 저항이 되겠죠. 전체 저항분의 두 개 저항. 그렇게 해서 우리가 VB1을 구했고 VB2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VB1을 구하면 0.7V를 빼면 여기 전압 VE1을 구할 수 있겠죠. VE1. 네, VE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한 거죠. 자, 여기 전압이 구해지면 R2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I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IE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IE1, IC1, IE2, IC2 이 네 개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각각을 베타분의 1배 하면 IB1과 IB2도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분의 1배, 베타분의 1배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VB2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0.7V를 빼면 여기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여기 전압이 VC1이 되면서 동시에 VE2가 됩니다. 이미터하고 컬렉터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VC1과 VE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VC2가 하나 남았죠. 여기 전압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 전압은 이 전압에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VC2는 VCC에서 VRC를 빼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DC 해석을 모두 끝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피드백 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피드백 페어는 달링턴 아까 있었죠? 달링턴의 PMP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달링턴은 NPN이었어요. 돌아가 볼까요? 네, NPN이죠. NPN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었는데 이 피드 페어라고 하는 것은 PNP 버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NP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드백 페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DC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DC 해석은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착수해야 될 것은 TR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밖에서 봤을 때 베이스하고 여기가 베이스, 여기 베이스, 그다음에 여기 이미터죠.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이쪽에 루브에 대해서 KVL을 여러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렇게 KVL 적용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VCC는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 세 개를 더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CC는 ICRC, 여기가 지금 IC가 흐르니까 아이고 조금 더 옆으로 할 거 그랬구나. 그렇죠? 이렇게 케이블을 돌리는 거죠. VCC는 여기 양단의 전압 ICRC에다가 여기 양단의 전압 VEB입니다.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VEB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2m죠. 여기가 2m고 여기가 베이스니까 EB라고 한 거죠. EB. 아, 1이구나. EB1. 네. 그리고 여기 양단의 전압, 저항과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IC는 여기 흐르는 전류죠. IC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면 IB1을 베탑에 한 게 여기 흐르죠. 그걸 또 베탑에 한 게 여기 흐르죠. 그러니까 베타배가 되고 또 베타배가 된 게 여기 흐르는 거죠. 그게 거의 이거랑 같게 됩니다. 아까 달링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IB에 대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는 값, 아는 값, 아는 값, 아는 값, 아는 값. 따라서 IB를 구할 수 있겠죠. IB가 구해지면 모든 전류가 다 구해집니다. 모든 전류가. 전류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다 구해집니다. 다 구해졌다는 거죠. 전류가 다 구해졌으면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요것과 요것과 요 전류. 밖에서 요 3개의 전류만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전압 혹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VB도 구할 수 있고 VE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DC 해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전압을 구하게 되면 VB를 구할 수 있고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 전압에서 이 전압 빼주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피드백 페어에 대해서도 DC 해석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렉트 커플링입니다. 여기 잠깐 써 있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 커플링 커패시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없게 되면 이제 DC 해석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설계하기도 좀 더 불편하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주파에서의 응답이 좋기 때문이다. 저주파에서. 저주파에서 밴드위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렉트 커플링 된 그런 앰프도 활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왜냐면 주파수 응답에서 요 커플링 커패시터가 있으면 이제 주파수 응답이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컷 오프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D-C1S는 이제 스킵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거과 똑같습니다. 볼티 디바이더 바이 스웨어랑 똑같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베타가 100이니까 2.2에 100으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1이구나. 베타 1의 R21이 R2의 10배 한 것보다 이제 크냐는 거죠. 크냐를 보게 되면 이거 10배 하면 100이 될 거고 이거를 베타 배 하면 220이 되겠죠. 따라서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끊어놓고 해석해도 됩니다. 끊어놓고 해석하게 되면 볼트 디비전을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을 알 수 있고 0.7V 빼면 여기 전압을 알 수 있고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그 전류가 여기랑 여기 흐르는 전류랑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전류를 아니까 저항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전압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전체 14에서 빼게 되면 여기 전압을 알 수 있죠. 여기 전압에서 0.8V 빼면 또 여기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태블릿 등가 회로로 다 고쳐가지고 다 고치고 변환을 시키고 해서 회로를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방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